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김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한다운입니다. 국민대학교 주변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정릉스타일.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황선익 교수님과 함께 두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입니다. 네, 이곳은 서울에 지어진 가장 큰 군대 감옥이기도 한데요. 3.1운동 이후 유관순 열사가 투옥 후 순국하신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대문구 가볼 만한 곳으로도 유명한 장소인데요. 이곳은 1908년 일제의회 경성감옥으로 개소되어 항일 독립운동가 분들이 투옥되었던 식민지 군대 감옥입니다. 이곳에 오니 기분이 괜히 엄숙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데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1908년 이 경성감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교정시설이었습니다. 이후로 경성감옥 그리고 서대문형무소라고 하는 이름을 거쳐서 해방 후에는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의 이름으로 바뀌다가 1998년에 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칭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개관하게 된 곳이죠. 와서 보시면 이 적색 벽돌,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이 적벽돌 건물들이 쭉 줄지어져 있고 넓게 트여져 있는 공간이지만 그것을 이런 붉은 벽돌 담장들이 감싸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보면 이 형무소의 망루와 이런 옥사 그리고 여러 옛 공장 시설물 그리고 이제 사형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감옥의 외형들을 밖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감옥의 내부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실제 서대문 형무소의 변청 과정도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가서 실제 서대문 형무소의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감옥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사진이 엄청 많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사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위아래로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글자들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인물들은 일제의회에서 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분들이나 혹은 일제의회에서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신체적 특징, 신상차기, 그리고 어떤 죄명, 죄목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고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탄압의 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일제감시 대상 인물 카드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옥고를 치른 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형 기록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감옥에 오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겪었을 고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감옥이 1908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의병전쟁과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1908년은 우리 정말 후기 의병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또 한편으로 바꿔 얘기하면 일제의한 한국 병탄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의병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고 대규모로 수감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정시설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 경성감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병들이 이곳에 갇혀 있기도 했고 또 이곳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왕산허위라고 하는 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던 그런 의병장이십니다. 왕산허위 선생이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동대문 밖에서부터 의병들을 이끌고 서울을 탈환하고자 했지만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길이 막히게 되고 결국에 이제 경기 북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체포돼서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1호
순국자가 되시게 됐습니다. 이 허위 선생은 사실은 법관까지 지내기도 했던 대한제국의 관리셨어요. 그런 분이 의병으로 싸우다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안중근 의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말 나라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고관들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나라를 뺏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소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허위 선생님 말고도 꼭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실까요? 매우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특히나 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독립운동의 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분만도 18,000명이 넘거든요. 한 5천여 분에 대한 기록이 이 수용 기록표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이 5천여 명의 사람들을 한번 와서 쭉 둘러보시면 정말 10대 앳된 소년, 소녀서부터 20대 청년들 그리고 노년의 인물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이 얼마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한때는 일제에 의해서 범죄자로 분류돼서 이런 감시 대상으로 취급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서대문 형무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 일제 탄압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곳을 좀 경험도 하고 관람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 가져보고요. 못다한 독립운동의 이야기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가서 좀 더 마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불과 5분 거리에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2022년 3월 1일 3.1절을 기해서 개관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독립운동의 한 단체나 그런 역사 정도로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다 더 공적인 차원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기념하고 기록하고 또 계승하자라고 하는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서 이 기념관을 짓게 됐고요. 역사박물관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박물관, 기념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아주 최신 전시 연출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역사의 파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대형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태극과 어떤 고고한 역사의 흐름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통해서 AR로 이 당시 사람들의 활동 양상, 인물의 모습들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이채로운 전시 설치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의미가 남다른 곳인데요. 그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이곳 2층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왕에서 민으로 바뀌는 키네틱 아트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네, 강의나 교과서에만 보던 임시정부 사진, 청사 모습이 있는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곳은 정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오롯이 담기 위해서 노력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활동해온 전반적인 역사를 최대한 총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구성을 한 곳인데요.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서부터 12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임시정부가 탄생되고 그리고 이런 청사를 갖추고 각종 활동을 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잖아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강의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같이 배우고 익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임시정부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저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은 당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임시정부 청사 사진을 가지고 색채를 입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일기 기록들을 투영을 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요 문, 벽돌문 안을 들어가게 되면 임시정부가 활동한 행정, 외교, 군사, 재정, 교육, 문화 등의 재 활동들을 어떻게 이어갔는지, 전개해 갔는지를 딱 요것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도 2층은 정말 임시정부의 역사를 딱 오롯이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보물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입법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2층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3층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해당되는 이 의정원과 그리고 임시정부가 어떤 법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법적 그리고 구조적 기반들을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의원들이 활동했는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기념관이나 박물관과는 다르게 이 임시의정원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내용을 구성해서 전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임시정부 기념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니 분위기가 사뭇 밝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제 독립을 염원하고 실제로 빛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담고 있는 광복의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도 밝아지고 우리가 되찾아간 빛, 그것을 테마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광복을 맞이했으니 임시정부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험난한 현실들을 맞닥뜨려야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한 나라를 꿈꿨거든요. 그리고 개인과 민족과 국가가 서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를 꿈꿨는데 세계 현실은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러한 험난한 현실, 그 과정들을 담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임시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그리고 미소군종을 겪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로 사람과 법과 여러 가지 국가 상징물이 계승되어 갔거든요. 그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의 계승 과정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반부 전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탁 트인 공간에 오니 정말 좋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저도 그러네요. 이 임시정부 기념관이 정말 1층에서부터 올라와서 2층의 전시들이 막 시작되면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정말 보다 더 주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서 마지막 화두로서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저 멀리 보이는 이제 독립문처럼 독립이라고 하는 화두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전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 그리고 보다 더 공적인 역사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 저도 굉장히 동의해서 이 건립에 사실은 참여했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돌아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사를 배울 때면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이번에 함께 하게 되면서 역사를 좀 더 밝게 바라보는 관점도 같이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서대문 형보소라는 암울한 공간에서부터 시작돼서 광복이라는 밝은 공간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나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가 된 것 같으네요. 네, 그럼 오늘 정릉 스타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